조선 정조 시절 한 시골에 사람 얼굴만 보고 앞날을 마치는 아이가 있었답니다. 오늘 밤 조심하라는 말 한마디에 진짜로 큰일을 피한 사람이 여럿 있었지요. 그런 소문이 결국 임금의 귀에까지 들어갑니다. 그 아이를 직접 보겠다며 임금이 자맹을 나서고 아이는 임금의 얼굴을 보며 한마디를 남깁니다. 가까운 사람을 조심하십시오. 과연 그 아이는 누구를 살리고 누구를 쓰러뜨렸을까요? 본격적인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큰 힘이 됩니다. 남한강 나루터 장터 귀퉁이에 13살 소년이 앉아 어른의 수명을 읽고 있었습니다. 때는 조선 중종 25년, 궁궐에서는 권력 다툼이 끊이지 않던 시절이었지요. 하지만 이 작은 강변 마을에서는 그저 곡식과 생선을 파는 소리만 요란했습니다. 소년의 이름은 하온이었습니다. 아버지는 가난한 서당 훈장이었고 어머니는 하온이 어릴 적 세상을 떠났지요. 하온은 글을 배우다 문득 깨달았습니다. 사람의 얼굴에 그 사람의 앞날이 새겨져 있다는 사실을 말이지요. 그날도 하온은 장터 한 구석에 앉아 지나가는 이들을 조용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한 상인이 그 앞을 지나치다 멈춰 섰습니다. 아이야, 무엇을 그리 뚫어지게 보느냐? 하온은 고개를 들어 상인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나리, 오늘은 물건을 팔지 마십시오. 해가 기울 무렵 나리께 손해가 올 것입니다. 상인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하지만 신기하다는 듯 하온을 다시 한 번 더니 그냥 지나쳐갔지요. 그런데 해가 서산으로 기울 무렵 장터에서 고함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상인이 짐을 실은 수레가 뒤집혀 곡식 20섬이 강물에 떠내려간 것이었습니다. 이날 이후 하온의 이름은 장터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정말로 맞았다. 저 아이가 한 말이 그대로 이루어졌어. 입에서 입으로, 장터에서 주막으로, 주막에서 관아로 소문이 번져나갔습니다. 처음에는 반신반의하던 이들도 하나둘 하온을 찾아왔지요. 어느 날은 30년 농사를 지은 늙은 머슴이 찾아왔습니다. 하온은 그의 얼굴을 보더니 말했습니다. 어르신, 내일 동쪽 밭에 가시지 마십시오. 밭두둑이 무너져 다치실 것입니다. 머슴은 콧방귀를 뀌며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 정말로 동쪽 밭두둑이 무너져 내렸고 그 자리에 있던 다른 머슴이 크게 다쳤지요. 또 어느 날은 젊은 며느리가 몰래 찾아왔습니다. 시집살이가 힘들어 눈물을 글썽이던 그 여인에게 하온은 말했습니다. 마님, 석 달만 참으십시오. 시어머님께 경사가 생겨 마님을 다시 보실 것입니다. 과연 석 달 뒤 시어머니의 친정에서 큰 유산이 들어왔고 며느리를 박대하던 시어머니는 태도를 바꾸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둘 맞아떨어지자 사람들은 수군거렸습니다. 저 아이는 범상치 않다. 하늘이 내린 눈을 가진 게 틀림없어. 하온의 아버지는 밤마다 아들을 바라보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지나친 재능이 때로는 화를 부른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지요. 한양 의정부 좌의정 박인수가 각 지방 수령들의 장계를 펼쳐보고 있었습니다. 남한강 일대에 기이한 아이가 있다 하옵니다. 관상을 보아 앞날을 맞춘다 하니 참으로 이상한 일이옵니다. 박인수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민간의 헛소문쯤으로 치부했던 것이지요. 하지만 예조판서 이원익은 달리 생각했습니다. 만약 진짜라면 나라에 큰 보배가 될 것이옵니다. 한번 알아보는 것이 어떠하옵니까? 조정 대신들 사이에서 의견이 엇갈렸습니다. 누군가는 미신이오라 했고 누군가는 확인해 볼 일이오라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임금 정현이 신하들의 보고를 듣다가 문득 물었습니다. 그 아이가 본 것들이 모두 맞아떨어졌다 하느냐? 그러하옵니다. 전하, 임금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요즘 궁중에는 간신들이 득실거렸고 누가 충신이고 누가 간신인지 분별하기 어려웠지요. 만약 그 아이가 정말 사람을 꿰뚫어 본다면 과인이 직접 확인해 보고 싶구나. 대전안이 술렁였습니다. 하지만 임금은
이미 마음을 정한 듯 했습니다. 대신들이 물러간 뒤 대전에는 무거운 침묵만 남았습니다. 그날 밤 한양 북촌 김한겸의 사저에는 촛불이 늦도록 꺼지지 않았습니다. 좌찬성 김한겸은 3대째 권력의 중심에 있던 명문가 출신이었습니다. 외척의 힘을 빌려 승승장구했고 임금의 신임도 두터웠지요. 하지만 그 이면에는 수많은 비밀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뇌물, 청탁, 그리고 자신을 위협하는 자들을 은밀히 제거했던 일들 말이지요. 김한겸은 사랑채를 오가며 신복을 기다렸습니다. 대전에서 들은 임금의 말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기 때문이지요. 사람을 꿰뚫어 본다. 얼마 뒤 신복이 도착했습니다. 남한강 나루터에 있다는 관상신동, 그 아이에 대해 낱낱이 알아보거라. 명을 받들겠나이다. 그리고 김한겸이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그 아이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도록 전하께서 모르시게끔 말이야. 신복이 물러가자 김한겸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달빛 아래 한양 도성이 고요했지요. 사흘 뒤 신복이 돌아와 보고했습니다. 하온이라는 아이옵니다. 아버지는 서당 훈장이고 어머니는 일찍 여의였다 하옵니다. 그 아이가 본 것들이 얼마나 맞았느냐? 지금까지 틀린 적이 없다 하옵니다. 김한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만약 그 아이가 자신의 얼굴을 보면 무엇을 읽어낼까? 자신이 저지른 일들이 드러나면 어찌 될까? 계속 감시를 붙이되 절대 눈치채지 못하게 하라. 명을 받들겠나이다. 김한겸은 홀로 남아 술잔을 기울였습니다. 하지만 술이 목구멍을 타고 넘어가도 불안은 가라앉지 않았지요. 전하께서 그 아이를 부르시기 전에 무언가 손을 써야 하나. 촛불이 깜빡이며 사그라들었습니다. 하지만 김한겸은 아직 몰랐습니다. 자신의 두려움이 오히려 파멸을 앞당길 것이라는 사실을 말이지요. 닷새 뒤 대전에 다시 조회가 열렸습니다. 임금 정현은 용상에 앉아 신하들의 보고를 듣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원익이 조심스레 아뢰었습니다. 전하, 남한강의 그 신동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았사옵니다. 그래, 무엇을 알아냈느냐? 여러 수령들이 같은 보고를 올렸고 심지어 관아의 아전들도 그 아이를 찾아갔다 하옵니다. 지금껏 틀린 적이 없다 하옵니다. 좌의정 박인수가 거들었습니다. 전하, 만약 진짜라면 나라의 보배가 될 것이옵니다. 충신과 간신을 가려낼 수도 있지 않겠사옵니까? 그 말에 대전 안공기가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몇몇 대신들이 서로 눈치를 보았고 김한겸은 고개를 숙인 채 표정을 감췄지요. 임금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충신과 간신을 가려낸다. 요즘 임금은 고민이 많았습니다. 겉으로는 충성을 맹세하지만 뒤로는 무슨 짓을 하는지 알 수 없는 신하들이 너무 많았지요. 누구를 믿어야 할지, 누구를 경계해야 할지 분간이 서지 않았습니다. 만약 그 아이가 정말로 사람의 본성을 꿰뚫어 본다면 임금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과인이 한번 보고 싶구나. 전하, 그저 민간의 아이를 부르시겠다는 말씀이옵니까? 그렇다. 만약 진짜라면 만나볼 가치가 있지 않겠느냐. 신하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임금의 뜻이 확고해 보였기 때문이지요. 조회가 끝나고 신하들이 물러갔습니다. 임금은 홀로 용상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궁궐 담장 너머 먼 남쪽 하늘이 보였지요. 그날 밤 한양과 남한강을 가로지르는 보이지 않는 실 하나가 팽팽하게 당겨지기 시작했습니다. 사흘 뒤 새벽 인시 3경에 궁궐 후원 작은 문이 조용히 열렸습니다. 평복으로 갈아입은 임금 정현과 호위, 무사 둘만이 은밀히 궁을 빠져나왔습니다. 내관들이 간청했지만 임금의 뜻을 꺾을 수는 없었지요. 전하, 자맹은 위험하옵니다. 그러니 아무도 모르게 하라는 것이다. 임금은 단호했습니다.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싶었던 것이지요. 그 아이가 정말로 사람을 꿰뚫어 보는지 아니면 그저 민간의 헛소문에 불과한지 말입니다. 밤길을 걸어 한강을 건너고 이틀을 달려 남한강 나루터에 도착했을 때는 해가 중천에 떠 있었습니다. 임금은 주막에서 잠시 쉬며
주막 주인에게 물었습니다. 이 근처에 관상을 본다는 아이가 있다지요? 아, 하온이를 말씀하시는군요. 저기 강가 정자 근처에 있을 겁니다. 임금이 강가로 향하는데 갑자기 누군가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13살쯤 되어 보이는 소년이었지요. 바로 하온이었습니다. 하온은 임금을 바라보더니 조용히 말했습니다. 날이 오늘 동쪽 길로 가시려 했지요? 임금은 놀랐습니다. 자신이 어디로 가려는지 어찌 알았단 말입니까? 그런 데만 가지 마십시오. 동쪽 산길에서 산사태가 날 것입니다. 해가 기울 무렵이면 큰 바위가 굴러 떨어질 것이옵니다. 임금은 반신반의했습니다. 하지만 호위 무사 하나를 동쪽으로 보내 확인하게 했지요. 해가 서산으로 기울 무렵 호위 무사가 급히 달려왔습니다. 전하, 아니, 날이 정말로 산사태가 일어났사옵니다. 길을 가던 행상 둘이 크게 다쳤다 하옵니다. 임금은 하온을 다시 바라보았습니다. 소녀는 여전히 담담한 얼굴로 강물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마치 당연한 일이라는 듯이 말이지요. 임금의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소문이 사실이었습니다. 이 아이는 정말로 앞날을 내다보고 있었던 것이지요. 임금은 하온에게 다가가 앉았습니다. 소년, 그대 이름이 하온이라 했지. 그러하옵니다. 어찌 그리 정확히 앞날을 내다볼 수 있는 게냐? 하온은 잠시 망설이다 대답했습니다. 사람의 얼굴에는 그 사람의 운명이 새겨져 있사옵니다. 눈썹의 결, 눈동자의 빛, 입술의 모양, 이마의 주름, 모두가 하나의 글자이옵니다. 임금은 신기하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다면 과인의 얼굴을 한번 보겠느냐? 하온은 고개를 들어 임금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소년의 눈빛이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한참을 바라보던 하온이 조심스레 입을 열었습니다. 나리께서는 아니, 전하. 임금이 깜짝 놀라 주변을 살폈습니다. 다행히 아무도 듣지 못했지요. 어찌 과인이 누군지 알았느냐? 얼굴에 용의 기운이 서려 있사옵니다. 천자의 상이옵니다. 임금은 감탄했습니다. 평복을 입고 있는데도 알아보다니 말이지요. 그래, 과인이 임금이다. 그런데 과인의 얼굴에서 무엇을 보았느냐? 하온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차마 입 밖으로 내기 어려운 말이었기 때문이지요. 말해보거라. 괜찮다. 전하의 이마는 높고 넓어 지혜가 깊으시옵니다. 하나 눈가에 그늘이 드리워져 있사옵니다. 전하께서는 지금 누군가를 의심하고 계시옵니다. 임금은 숨을 들이켰습니다. 정확했습니다. 요즘 임금은 신하들을 믿지 못하고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하온이 더욱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전하 곁에 가장 가까운 자를 조심하셔야 하옵니다. 그의 눈에는 욕심이 가득하고 입술에는 거짓이 서려 있을 것이옵니다. 임금은 몸이 굳어졌습니다. 가장 가까운 자, 대신들 중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 좌의정, 우의정, 아니면 더 자세히 말할 수 있겠느냐? 하온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직접 뵙지 못해 더는 알 수 없사옵니다. 하나 분명한 것은 소년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그 자는 전하를 해치려 하옵니다. 바람이 강물을 스쳤습니다. 임금은 등골이 서늘해짐을 느꼈지요. 그날 밤 임금은 주막에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하온의 말이 머릿속을 맴돌았기 때문이지요. 가장 가까운 자가 자신을 해치려 한다니 과연 누구란 말입니까? 새벽녘 임금은 결심했습니다. 하온이를 궁으로 데려가겠다. 호위 무사가 놀라 말렸습니다. 전하, 그저 민간의 아이를 궁궐로 데려가시겠다는 말씀이옵니까? 그렇다. 저 아이가 있어야 과인이 누구를 믿고 누구를 경계해야 할지 알 수 있을 것이다. 임금은 하온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초라한 초가집이었지요. 하온의 아버지는 깜짝 놀라 땅에 엎드렸습니다. 소인이 어찌 전하를 뵙게 되었사옵니까? 하온이 아버지시오. 과인이 하온이를 궁으로 데려가고자 하오. 전하, 그것은 아버지의 얼굴에 두려움이 어렸습니다. 아들이 궁궐에 들어간다는 것은 영광일 수도 있지만
동시에 위험일 수도 있었으니까요. 하온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버지, 가야 할 것 같습니다. 하온아, 전하를 도와야 합니다. 그것이 제 운명인 듯합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꼭 껴안았습니다. 그리고는 고개를 끄덕였지요. 사흘 뒤 하온과 아버지는 은밀히 궁궐로 향했습니다. 임금은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고 외전의 작은 처소 하나를 하온 부자에게 내렸습니다. 하온이 내일부터 과인의 신하들을 만나게 될 것이다. 그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보고 과인에게 말해다오. 명을 받들겠나이다. 전하. 하온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궁궐의 높은 담장과 웅장한 전각들이 보였지요. 이튿날 임금은 조회를 열었습니다. 평소와 다름없는 조회였습니다. 신하들이 차례로 아뢰고 임금이 윤허하거나 물리쳤지요. 하지만 대전 뒤편 발 뒤에는 작은 발이 하나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하온이 몰래 신하들을 관찰하고 있었던 것이지요. 하온은 조용히 신하들의 얼굴을 하나씩 살폈습니다. 좌의정 박인수, 눈가에 주름이 깊고 입술이 굳게 다물어져 있었습니다. 고집스럽지만 정직한 상이었지요. 예조판서 이원익, 이마가 밝고 눈빛이 맑았습니다. 충직한 신하의 상이었습니다. 병조판서 정광필, 턱이 단단하고 어깨가 당당했습니다. 무인다운 강직함이 보였지요. 하온은 고개를 끄덕이며 하나씩 기억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 좌찬성 김한겸을 보는 순간 하온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김한겸의 눈썹은 위로 치켜 올라가 있었고 눈동자는 좌우로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입술은 굳게 다물어져 있었지만 입꼬리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지요. 이 사람은 하온은 숨을 죽였습니다. 김한겸의 얼굴에서 검은 기운이 보였습니다. 욕심, 두려움, 그리고 살기까지 뒤섞여 있었지요. 조회가 끝나고 하온은 임금을 찾아갔습니다. 전하, 말씀드릴 것이 있사옵니다. 그래, 무엇을 보았느냐? 하온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좌의정 박인수 대감은 충직하시옵니다. 예조판서 이원익 대감도 전하를 위하는 마음이 진실되옵니다. 그렇구나. 다행이로다. 하온아. 하온이 말을 멈췄습니다. 하온아, 무엇이냐? 좌찬성 김한겸. 임금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김한겸은 3대째 임금을 모셔온 충신 가문 출신이었으니까요. 김한겸이 어찌 되었느냐? 그의 얼굴에는 검은 기운이 서려 있사옵니다. 눈썹이 흔들리고 입술이 떨리고 눈동자가 불안하게 움직이옵니다. 그것이 무엇을 뜻하느냐? 하온은 또렷하게 대답했습니다. 두려움에 떨고 있는 자의 상이옵니다. 무언가 숨기고 있으며 그것이 드러날까 두려워하는 상이옵니다. 임금은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김한겸, 과연 그가 배신자란 말입니까? 그날 밤 김한겸은 자신의 사저에서 술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낮에 조회에서 이상한 기운을 느꼈기 때문이지요. 누군가 자신을 지켜보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대감마님, 신복이 조용히 들어왔습니다. 무슨 일이냐? 궁궐에 수상한 소문이 도옵니다. 수상한 소문? 전하께서 며칠 전 잠행을 다녀오신 뒤 외전에 낯선 부자를 들이셨다 하옵니다. 김한겸의 손이 멈췄습니다. 낯선 부자라. 혹시 그 부자 중 아이가 13살쯤 되었다 하옵니다. 김한겸은 술잔을 내려놓았습니다. 등골이 서늘해졌지요. 하온이 그 아이를 데려오셨단 말인가? 더 알아본 것이 있느냐? 오늘 조회 때 대전 뒤편발 뒤에 작은 그림자가 있었다 하옵니다. 누군가 몰래 신하들을 관찰했다는 소문이 옵니다. 김한겸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 아이가 나를 보았단 말이냐? 아직은 확실치 않사옵니다만 확인하라. 즉시 확인하라는 것이다. 신복이 급히 물러갔습니다. 김한겸은 방 안을 서성였습니다. 손이 떨렸고 가슴이 두근거렸지요. 만약 그 아이가 자신의 얼굴을 보았다면 무엇을 읽어냈을까? 자신이 저지른 일들이 드러날까? 뇌물을 받은 것, 청탁을 들어준 것,
그리고 김한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다. 아직 아무것도 확실하지 않다. 침착하자. 하지만 불안은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이틀 뒤 신복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대감마님, 확인했사옵니다. 외전에 있는 아이가 바로 남한강의 그 관상 신동엽입니다. 김한겸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전하께서 그 아이를 정말로 데려오셨구나. 그리고 오늘 조회 때도 그 아이가 숨어서 대신들을 관찰했다 하옵니다. 김한겸은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된다. 그 아이가 전하께 무언가 고했을지도 모른다. 그날 밤 김한겸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창밖으로 달빛이 들어왔지만 그의 마음은 어둠으로 가득했지요. 아이 하나 때문에 자신의 모든 것이 무너질 수도 있다는 두려움이 그를 짓눌렀습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김한겸은 조회에 나갈 때마다 불안에 떨었습니다. 임금의 시선이 예전과 달라진 것 같았고 다른 대신들도 자신을 이상하게 바라보는 것 같았지요. 하지만 임금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평소처럼 조회를 이끌었을 뿐이었습니다. 전하께서는 아직 모르시는 것인가? 아니면 일부러 모르는 척 하시는 것인가? 김한겸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김한겸은 결심했습니다. 더는 기다릴 수 없다. 그는 신복을 불렀습니다. 대감마님, 무슨 분부이시옵니까? 그 아이를, 하온이를 없애야겠다. 신복은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대감마님, 그것은 너무 위험하옵니다. 만약 들키면 들키지 않으면 된다. 조용히 아무도 모르게 처리하라. 하오나 궁궐 아니옵니다. 외전을 지키는 내관들도 있고. 김한겸이 차갑게 웃었습니다. 그러니 더욱 조심해야지. 사고처럼 꾸며라. 불이 나서 다 죽었다든가 계단에서 떨어져 죽었다든가. 신복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명을 받들겠나이다. 김한겸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달이 구름에 가려져 있었습니다. 마치 자신의 미래처럼 어둡고 불길했지요. 어차피 이미 여러 번 지나온 길이다. 김한겸은 술잔을 들이켰습니다. 한편 외전에서는 하온이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물었습니다. 하온아, 무슨 생각을 하느냐? 아버지, 누군가 저를 해치려 하는 것 같습니다. 뭐라고? 하온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늘 조회 때 김한겸, 대감의 얼굴을 다시 봤습니다. 그의 눈에 살기가 서려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꼭 껴안았습니다. 걱정하지 마라. 내가 지켜줄 테니. 하지만 하온은 알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자신을 지킬 수 없다는 것을 말이지요. 그날 밤 하온은 임금께 글을 올렸습니다. 전하, 소신을 해치려는 자가 있사옵니다. 조심하시옵소서. 글을 받은 임금은 즉시 호위를 강화했습니다. 하지만 어둠 속에서는 이미 검은 그림자가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이튿날 새벽, 임금은 은밀히 하온을 불렀습니다. 하온아, 어젯밤 그래서 내가 위험하다 했지. 그러하옵니다. 전하, 김한겸이 너를 해치려 한다는 것이냐? 하온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전하, 소신이 김한겸, 대감의 얼굴을 다시 자세히 살폈사옵니다. 그래서 무엇을 보았느냐? 하온은 깊이 숨을 들이쉬고 말했습니다. 그의 눈썹 끝이 아래로 처져 있사옵니다. 이는 가까운 피부치를 저버린 상이옵니다. 임금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가까운 피부치를 저버렸다니 무슨 뜻이냐? 그의 눈동자 깊은 곳에 죄책감이 서려 있사옵니다. 누군가를 희생시켜 자신의 자리를 지킨 자의 눈이옵니다. 하온은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입술 옆, 여기 하온이 자신의 입가를 가리켰습니다. 이곳에 작은 주름이 있사옵니다. 이는 거짓말을 자주 한 자에게 생기는 주름이옵니다. 수없이 많은 거짓을 쌓아온 자의 상이옵니다. 임금은 숨이 막히는 것 같았습니다. 더 있느냐? 그의 이마 중앙에 검은 기운이 모여 있사옵니다. 이는 큰 죄를 지은
자에게 나타나는 상이옵니다. 큰 죄라면 어떤 죄를 말하느냐? 하온은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사람을 해친 적이 있는 상이옵니다. 그것도 한두 명이 아니옵니다. 임금은 뒤로 물러서며 용상에 주저앉았습니다. 김한겸, 3대째 임금을 모셔온 충신 가문의 후손이 살인을 저질렀단 말입니까? 하온아, 내가 본 것이 정말 확실하냐? 소신의 눈은 한 번도 틀린 적이 없사옵니다. 전하, 임금은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그리고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그가 누구를 해쳤단 말이냐? 직접 그의 입을 통해 듣지 않으면 알 수 없사옵니다. 하나 분명한 것은 그가 지금의 자리에 오르기 위해 수많은 일을 짓밟았다는 것이옵니다. 임금은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과인이 그런 자를 좌찬성으로 앉혀두었단 말이냐? 전하, 아직 확실한 증거가 없사옵니다. 소신이 본 것은 그저 얼굴에 새겨진 흔적일 뿐이옵니다. 그래도 내 눈은 한 번도 틀린 적이 없다 했지. 하온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임금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똥이 트고 있었지요. 알았다. 김한겸을 조사하겠다. 내가 본 것이 사실인지 확인하겠다. 전하, 조심하시옵소서. 그는 지금 몹시 불안해하고 있사옵니다. 불안한 자는 예측할 수 없는 짓을 저지르옵니다. 임금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은 아직 몰랐습니다. 김한겸이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선택을 했다는 것을 말이지요. 그날 오후 임금은 은밀히 의금부 도사 한명회를 불렀습니다. 한명회, 명을 받들겠나이다. 전하, 좌찬성 김한겸에 대해 조사하라. 그가 지금의 자리에 오르기까지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낱낱이 파헤쳐라. 한명회는 놀란 얼굴로 임금을 바라보았습니다. 전하, 김한겸 대감을 조사하라 하시옵니까? 그렇다. 하지만 절대 눈치채지 못하게 하라. 은밀히 진행하되 확실한 증거를 찾아내거라. 명을 받들겠나이다. 한명회가 물러간 뒤 임금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궁궐 담장 너머로 한양 도성이 보였지요. 김한겸, 과인이 그토록 믿었던 그대가 정말 배신자란 말이냐. 한편 김한겸의 사저에서는 이상한 기운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대감마님, 의금부에서 수상한 움직임이 있사옵니다. 신복의 보고에 김한겸은 벌떡 일어났습니다. 수상한 움직임이라니? 도사 한명회가 은밀히 대감마님의 옛 기록들을 뒤지고 있다 하옵니다. 김한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전하께서 벌써 의심하기 시작하신 것인가? 어찌하시겠나이까? 김한겸은 방 안을 서성였습니다. 손이 떨리고 가슴이 두근거렸지요. 옛 기록이라. 혹시 10년 전 일까지 파헤칠까? 10년 전 김한겸이 좌찬성 자리에 오르기 직전이었습니다. 그때 자신과 경쟁하던 동료 대신 하나가 갑자기 영모죄로 몰려 처형당했었지요. 사실은 김한겸이 꾸민 일이었습니다. 거짓 증거를 만들고 거짓 증인을 매수해 무고한 사람을 영모로 몰았던 것이지요. 만약 그 일이 드러나면 김한겸은 주저앉았습니다. 자신뿐 아니라 가문 전체가 멸문지화를 당할 것이었습니다. 대감마님, 지금이라도 도망치셔야 하지 않겠사옵니까? 도망, 좌찬성이 도망을 친다고 그럼 더욱 의심받을 것이다. 김한겸은 눈을 감았습니다. 이미 늦었다. 전하께서 조사를 명하셨다면 언젠가는 드러날 것이다. 그는 다른 선택을 생각했습니다. 저 아이만 없다면, 저 아이만 사라진다면 전하께서도 의심을 거두실 것이다. 김한겸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오늘 밤 반드시 처리하라. 더는 미룰 수 없다. 명을 받들겠나이다. 신복이 물러가고 김한겸은 홀로 남았습니다. 창밖으로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붉은 노을이 하늘을 물들이고 있었지요. 김한겸은 술잔을 들이켰습니다. 어차피 이미 여러 번 지나온 길이다. 그날 밤 궁궐 외전 쪽으로 검은 그림자 하나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밤이경 궁궐이 깊은 어둠에 잠겼습니다. 외전 처소에서 하온은 잠들지 않고 앉아 있었습니다. 창문 너머로 달빛이
희미하게 들어왔지요. 아버지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었습니다. 하오나, 자지 않고 무엇을 하느냐? 아버지, 오늘 밤 등불을 끄지 마십시오. 왜 그러느냐? 하오는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누군가 오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깜짝 놀라 문을 확인했습니다. 밖에는 아무도 없었지요. 아무도 없구나. 아직은요. 하지만 곧 올 것입니다. 하온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 안에는 긴장이 서려 있었습니다. 한 시즌쯤 지났을까? 밖에서 희미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버지가 숨을 죽였습니다. 하온은 촛불 옆으로 다가가 앉았지요. 밖에서 누군가 창문을 살피는 기척이 느껴졌습니다. 그림자 하나가 담을 넘어 처소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검은 옷을 입은 자객이었지요. 자객은 창문 틈으로 안을 살폈습니다. 촛불이 환하게 켜져 있었고 하온과 아버지가 깨어 앉아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이상하다. 이 시각에 왜 깨어 있는 것인가? 자객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때 처소 문이 열렸습니다. 내관 하나가 나오며 큰 소리로 물었습니다. 누구냐? 밤중에 외전 근처에 웬 수상한 자가? 자객은 황급히 몸을 숨겼습니다. 곧이어 호위, 무사들이 달려왔습니다. 임금이 미리 배치해 둔 호위였지요. 수상한 자가 있다. 찾아라. 무사들이 사방을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자객은 담을 넘어 도망쳤습니다. 하지만 그 모습을 본 무사 하나가 외쳤습니다. 저기다. 저자를 잡아라. 추격이 시작되었습니다. 하온은 창가에 서서 어둠 속으로 사라지는 검은 그림자를 바라보았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꼭 껴안았습니다. 하온아, 어찌 알았느냐? 얼굴에서 봤습니다. 김한겸 대감의 얼굴에서 오늘 밤 무언가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말이지요. 밖에서는 여전히 무사들의 외침 소리가 들렸습니다. 다음 날 새벽, 임금은 급히 조회를 열었습니다. 어젯밤 외전에 자객이 들었다 하는데 잡았느냐? 호위 무사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송구하옵니다. 전하, 놓쳤사옵니다. 임금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누군가 궁궐 안에서 암살을 시도했는데 놓쳤단 말이냐? 용서하옵소서, 전하. 하오나 그 자객은 궁궐 지리에 매우 익숙한 자였사옵니다. 마치 이곳을 드나들어 본 적이 있는 듯 했사옵니다. 대전 안이 술렁였습니다. 임금은 의금부 도사 한명회를 불렀습니다. 한명회, 어젯밤 일을 철저히 조사하라. 누가 자객을 보냈는지 반드시 밝혀내거라. 명을 받들겠나이다. 그리고는 냉정한 목소리로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김한겸에 대한 조사를 더욱 깊이 진행하라. 10년 전 일까지 모두 파헤쳐라. 김한겸은 그 자리에 서 있을 수조차 없었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지요. 전하, 소신을 의심하시옵니까? 임금은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확인하는 것이다. 결백하다면 두려워할 것이 없지 않겠느냐? 김한겸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조회가 끝나고 신하들이 물러갔습니다. 김한겸도 비틀거리며 대전을 나섰지요. 다른 대신들이 그를 바라보는 시선이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사저로 돌아온 김한겸은 주저앉았습니다. 신복이 급히 들어왔습니다. 대감마님, 의금부에서 대감마님 집안 사람들을 불러 문초하고 있사옵니다. 뭐라고? 10년 전 일까지 캐묻고 있사옵니다. 이대로 가면 김한겸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10년 전 자신이 좌찬성 자리에 오르기 위해 동료, 대신을 역모로 몰아 죽였던 일. 그때 함께했던 사람들이 아직 살아 있었습니다. 만약 그들이 입을 연다면 대감마님 어찌하시겠나이까? 김한겸은 손을 떨며 술잔을 들었습니다. 술이 바닥에 쏟아졌지요. 잡아라. 그 입들을 막아라. 예, 10년 전 일을 아는 자들 모두 입을 막아야 한다. 신복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하오나 대감마님, 이미 의금부가 움직이고 있사옵니다. 지금 손을 쓰면 오히려. 김한겸은 벽을 주먹으로 내리쳤습니다. 그럼 어쩌란 말이냐?
이대로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란 말이냐? 방 안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김한겸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늘이 점점 어두워지고 있었지요. 이제 어떻게 해야 하나? 어떻게? 그는 알지 못했습니다. 이미 모든 것이 무너지기 시작했다는 것을 말이지요. 이틀 뒤 의금부 도사 한명회가 임금을 찾아왔습니다. 전하, 중요한 증인을 찾았사옵니다. 증인이라니? 10년 전 영모죄로 처형된 정승 이상철의 사건에 연루되었던 자옵니다. 당시 증인으로 나섰던 아전 박준이라는 자를 찾았사옵니다. 임금은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그 자가 뭐라 하더냐? 아직 입을 열지 않고 있사옵니다. 무언가 두려워하는 듯하옵니다. 임금은 잠시 생각하다 말했습니다. 하온이를 데려오너라. 얼마 뒤 하온이 대전으로 들어왔습니다. 의금부 뜰에는 박준이 꽁꽁 묶여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50이 넘어 보이는 초라한 행색의 사내였지요. 하온이 그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박준의 눈썹은 아래로 처져 있었고 눈동자는 불안하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입술은 바짝 말라 있었고 이마에는 식은땀이 흘러내리고 있었지요. 하온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전하, 저 사람의 얼굴을 보니 무엇이 보이느냐? 주인을 팔아넘긴 자의 눈이옵니다. 박준이 깜짝 놀라 하온을 바라보았습니다. 그게 무슨? 하온은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눈썹 끝이 떨리고 있사옵니다. 이는 거짓 증언을 한 자에게 나타나는 상이옵니다. 그리고 입술 양 끝이 아래로 처져 있사옵니다. 이는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있는 자의 상이옵니다. 박준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임금이 차갑게 물었습니다. 박준, 10년 전 이상철을 영모로 고발한 것이 거짓이었느냐? 아니옵니다. 소인은 이 아이의 눈은 한 번도 틀린 적이 없었다. 사실대로 말하라. 그러면 목숨만은 살려주겠다. 박준은 온몸을 떨었습니다. 한참을 망설이던 그가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용서하옵소서 전하. 말하라. 10년 전 이상철 대감을 영모로 고발한 것은 거짓이었사옵니다. 대전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누가 시켰느냐? 박준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김한겸 대감이옵니다. 무어라? 김한겸 대감께서 소인에게 은자 100냥을 주시며 거짓 증언을 하라 하셨사옵니다. 이상철 대감이 영모를 꾸몄다고 증언하라 하셨사옵니다. 임금은 용상을 주먹으로 내리쳤습니다. 감히 무고한 신하를 영모로 몰아 죽였단 말이냐. 박준은 땅에 이마를 찌으며 빌었습니다. 용서하옵소서 전하. 소인도 살기 위해서였사옵니다. 임금은 한명회를 불렀습니다. 즉시 김한겸을 잡아들이라. 그리고 10년 전 일에 관련된 자들을 모두 찾아내거라. 명을 받들겠나이다. 하온은 조용히 물러섰습니다. 이제 진실이 드러나기 시작한 것이지요. 의금부 나졸들이 김한겸의 사절을 포위했습니다. 한명회가 앞장서서 외쳤습니다. 전하의 명이시다. 좌찬성 김한겸은 즉시 나와 꿇어앉으라. 하지만 사저안은 조용했습니다. 나졸들이 문을 박차고 들어갔습니다. 사랑채에는 아무도 없었고 안채에도 사람 그림자가 보이지 않았지요. 대감은 어디 계시냐? 하인 하나가 떨며 대답했습니다. 대감마님께서는 오늘 새벽에 어디론가 떠나셨사옵니다. 무엇이라고? 한명회는 급히 사람을 보내 성문을 봉쇄하게 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김한겸은 새벽 일찍 동대문을 빠져나간 뒤였지요. 대감마님을 찾아라. 한양 안팎을 모두 뒤져라. 한편 김한겸은 말을 타고 북쪽으로 달리고 있었습니다. 신복 둘만 데리고 야음을 틈타 도망친 것이었지요. 얼굴에는 절망과 분노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이렇게 끝날 수는 없다. 절대로. 하지만 말을 타고 한 시즌쯤 달렸을 때 앞에서 횃불이 보였습니다. 포도청 군관들이 길목을 지키고 있었던 것이지요. 저기 선자 누구냐? 김한겸은 말머리를 돌렸습니다. 하지만 뒤쪽에서도 추격대의 말발굽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완전히 포위된 것이었습니다. 김한겸은 말에서
내려검을 뽑았습니다. 비켜라. 비키지 않으면 베어버리겠다. 군관들이 창을 겨누며 다가왔습니다. 김한겸 대감, 전하의 명을 거역하시겠나이까. 순순히 따라오시옵소서. 김한겸은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것은 비참한 웃음이었지요. 따라가면 죽는 것을. 차라리 여기서 죽는 편이 낫다. 그가 검을 휘두르려는 순간 신복 하나가 앞을 막아섰습니다. 대감마님, 안 되옵니다. 김한겸은 신복을 밀쳐냈습니다. 하지만 군관들은 이미 그를 둘러쌌지요. 잡아라. 격투 끝에 김한겸은 결국 붙잡혔습니다. 그의 옷은 찢어졌고 얼굴에는 상처가 났습니다. 의금부로 끌려간 김한겸은 목과 손에 무거운 나무 형틀이 채워졌습니다. 한명회가 냉정하게 물었습니다. 김한겸, 10년 전 이 상처를 영모로 모함한 것이 사실이냐? 김한겸은 웃었습니다. 자포자기한 웃음이었지요. 사실이다. 내가 했다. 왜 그런 짓을 저질렀느냐? 좌찬성 자리가 필요했기 때문이다. 이상철이 그 자리를 노리고 있었고 나도 그 자리를 원했다. 그래서 없앴다. 한명회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 외에 다른 죄는 없느냐? 김한겸은 한참을 침묵하다 말했습니다. 7년 전 호조판서 윤 씨도 내가 없앴다. 그가 내 비리를 알아냈기 때문이다. 5년 전 병조참판 박 씨의 죽음은 그것도 나다. 그가 전하께 내 비리를 고하려 했기 때문이다. 한명회는 숨이 막혔습니다. 김한겸이 저지른 죄가 상상 이상이었던 것이지요. 그 외에도 김한겸은 계속 고백했습니다. 뇌물, 청탁, 살인, 10년 넘게 저지른 죄악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한명회는 급히 임금께 보고했습니다. 임금은 분노로 떨었습니다. 과인이 그런 역적을 좌찬성으로 앉혀두었단 말이냐. 전하, 죄송하옵니다. 소신들이 미처 살피지 못했사옵니다. 임금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당장 대역죄로 다스려라. 삼족을 멸하라. 하지만 곧 생각을 바꿨습니다. 아니다. 삼족을 멸할 수는 없다. 하지만 김한겸의 가족들은 모든 재산을 몰수하고 천민으로 강등시켜라. 김한겸만 처형하라. 성은이 만극하옵니다. 신하들은 임금의 자비에 감복했습니다. 역적의 가족이라 해도 무고하다면 목숨만은 살려주는 것이었으니까요. 그날 밤 의금부 옥사에 갇힌 김한겸은 벽에 기대 앉아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3대째 이어온 영화도 권력도 재산도 모두 사라졌지요. 가족들은 천민이 되어 천대받으며 살아갈 것이었습니다. 저 아이만 없었다면.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김한겸의 운명은 정해진 것이었습니다. 사흘 뒤 한양 저작거리에 백성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김한겸의 처형이 있는 날이었기 때문이지요. 3대째 권세를 누리던 명문가의 후손이 역적으로 몰려 죽는 것을 보기 위해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형장에 끌려 나온 김한겸은 초라한 죄수복 차림이었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화려한 관복을 입고 대전을 활보하던 그였지만 이제는 죄인일 뿐이었지요. 형리가 죄목을 읽어 내려갔습니다. 좌찬성 김한겸은 10년 전 정승 이상철을 거짓으로 모함하여 죽게 했으며 7년 전 호조판서 윤 씨를 5년 전 병조참판 박 씨를 살해했도다. 백성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저런 역적이 조정에 있었다니. 3대째 충신이라더니 알고 보니 역적이었구나. 형리가 계속 읽었습니다. 또한 수없이 많은 뇌물을 받았고 청탁을 받아 관직을 팔았으며 궁궐 안에서 암살을 시도한 죄로 차명에 처하노라. 김한겸은 고개를 떨구고 있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칼이 번쩍이며 내려왔습니다. 김한겸의 목이 땅에 떨어졌습니다. 10년 넘게 권력을 휘두르며 수많은 사람을 해쳤던 간신의 최후였지요. 백성들은 환호했습니다. 역적이 죽었다. 하늘이 정의를 내리셨구나. 같은 시각 궁궐에서는
임금이 조회를 열고 있었습니다. 오늘로써 김한겸의 죄가 응징되었다. 하지만 과인은 그보다 더 중요한 일을 해야 하겠다. 신하들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10년 전 억울하게 죽은 이상철, 7년 전의 윤씨, 5년 전의 박씨, 모두 충신이었음에도 역적의 모함으로 죽었도다. 임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과인이 그들을 지켜주지 못했다. 과인의 눈이 어두워 간신을 분별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전하, 오늘부터 그들의 명예를 회복하겠다. 관작을 되돌려주고 가족들에게 보상하겠다. 그리고 임금은 하온을 바라보았습니다. 만약 하온이가 없었다면 과인은 영원히 진실을 모른 채 지냈을 것이다. 하온아, 앞으로 나오너라. 하온이 조심스럽게 앞으로 나왔습니다. 전하, 소신은 그저 보이는 것을 말씀드렸을 뿐이옵니다. 아니다. 내가 과인의 눈이 되어 주었다. 내가 간신을 가려내고 억울한 이들의 원한을 풀어 주었다. 임금은 미소 지었습니다. 하온아, 과인이 너에게 벼슬을 내리고자 한다. 하온은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버지도 놀란 얼굴로 아들을 바라보았지요. 13살 아이에게 벼슬을 내린다는 것이 이상해 보일 수도 있겠으나 이 아이의 능력은 나이로 잴 수 없다. 임금은 내관에게 명했습니다. 하온에게는 관상서 부감역의 직첩을 내리고 하온의 아버지에게는 종육품 성균관 하교의 직첩을 내리노라. 성은이 망극하옵니다. 하온과 아버지가 땅에 엎드려 절했습니다. 신하들도 박수를 쳤습니다. 이원익이 나서며 말했습니다. 전하, 이 아이가 있으면 앞으로도 간신을 막을 수 있을 것이옵니다. 그렇다. 하온아, 앞으로 과인을 도와 이 나라를 바르게 이끌어다오. 명을 받들겠나이다. 전하. 조회가 끝나고 하온은 아버지와 함께 궁궐들을 걸었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하온아, 내가 이렇게 큰일을 해내다니. 아버지,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 하온은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김한겸 같은 자는 또 나타날 것입니다. 제가 계속 지켜봐야 합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꼭 껴안았습니다. 13살 아이가 벌써 이렇게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있다는 것이 안쓰러웠지만 동시에 자랑스러웠지요. 김한겸의 처형이 있은 지 보름이 지났습니다. 임금은 대전에 특별 조회를 열었습니다. 오늘은 억울하게 죽은 이들의 명예를 회복하는 날이었지요. 10년 전 정승 이상철은 영모죄로 처형되었으나 그것은 김한겸의 모함이었음이 밝혀졌다. 임금의 목소리가 대전에 울려 퍼졌습니다. 오늘부로 이상철의 관작을 되돌려주고 그의 가족에게 잃었던 재산을 돌려주겠다. 이상철의 아들이 땅에 엎드려 울었습니다. 성은이 망극하옵니다. 전하, 아버님의 억울함이 이제야 풀리옵니다. 7년 전 호조판서 윤씨, 5년 전 병조참판 박씨도 마찬가지다. 모두 충신이었으되 간신의 손에 억울하게 죽었도다. 임금은 각 가문의 후손들을 불러 관작과 재산을 되돌려 주었습니다. 그리고 임금은 하온을 바라보았습니다. 하온이가 아니었다면 이 모든 진실이 영원히 묻혔을 것이다. 하온아, 과인이 너에게 다시 한번 묻겠다. 앞으로도 과인을 도와 간신을 가려낼 수 있겠느냐? 하온은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전하, 소신은 그저 보이는 것을 말씀드릴 뿐이옵니다. 하오나 전하께서 명하신다면 목숨 다하는 날까지 충성하겠나이다. 임금은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좋다. 오늘부로 하오는 궁궐에 머물며 과인의 신하들을 살피도록 하라. 누가 충신이고 누가 간신인지 과인에게 알려다오. 명을 받들겠나이다. 신하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어떤 이들은 환영했지만 어떤 이들은 불편한 기색을 보였지요. 자신의 비밀이 드러날까 두려워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이원익이 나서며 말했습니다. 전하, 이 아이가 있으면 앞으로는 김한겸 같은 간신이 다시는 나타나지 못할 것이옵니다. 그렇다. 과인의 눈이 어두웠기에 간신을 분별하지 못했으나 이제는 하온이가 과인의 눈이 되어줄 것이다. 조회가 끝난 뒤 대전 밖에서 백성들이 환호했습니다. 역적이 응징받고 억울한 이들이
명예를 되찾았다. 관상 신동이 나라를 구했구나. 하늘이 저 아이를 보내주신 게 틀림없어. 하오는 아버지와 함께 궁궐뜰을 걸었습니다. 하오나, 내가 이렇게 큰일을 해내다니. 아버지는 자랑스럽구나. 아버지, 저는 그저 옳은 일을 했을 뿐입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더 조심해야 한다. 김한겸처럼 너를 해치려는 자들이 또 나타날 수도 있으니까. 하오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지만 두렵지 않습니다. 제가 본 것을 말하는 것이 옳은 일이라면 저는 계속할 것입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꼭 껴안았습니다. 그날 저녁 한양 하늘에는 별이 총총히 빛나고 있었습니다. 간신히 사라지고 정의가 돌아온 조선. 그 하늘 아래서 13살 소녀는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석 달이 흘렀습니다. 김한겸의 처형 이후 조정의 분위기가 크게 달라졌습니다. 신하들은 더욱 조심스럽게 행동했고 매물이나 청탁이 눈에 띄게 줄어들었지요. 하오는 외전의 처소에 머물며 때때로 조회에 참석해 신하들을 관찰했습니다. 임금이 부를 때마다 충신과 간신을 가려내는 일을 도왔지요. 어느 날 임금이 하온을 불렀습니다. 하온아, 과인의 얼굴을 다시 한번 보아주겠느냐? 전하, 소신이 감히 괜찮다. 과인이 변했는지 알고 싶구나. 하온은 조심스럽게 임금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10년 전 처음 보았을 때 임금의 눈에는 그늘이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누구를 믿어야 할지 몰라 의심과 불안이 가득했었지요.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전하, 무엇이 보이느냐? 하오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전하의 눈이 밝아지셨습니다. 그래, 예. 이전에는 누구를 의심해야 할지 몰라 눈가에 그늘이 있었사옵니다. 하지만 지금은 누가 충신이고 누가 간신인지 아시기에 눈빛이 맑아지셨사옵니다. 임금은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렇구나. 하오나, 내 덕분이다. 내가 과인의 눈을 밝혀주었다. 아니옵니다, 전하. 소신은 그저 보이는 것을 말씀드렸을 뿐이옵니다. 진짜 용기를 내신 분은 전하이십니다. 임금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궁궐 너머로 한양 도성이 보였지요. 하오나, 과인이 깨달은 것이 있다. 무엇이옵니까? 사람을 판단하는 것은 눈이 아니라 마음이라는 것이다. 내가 아무리 잘 본다 해도 과인이 믿고 행동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하오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전하께서 옳으신 말씀을 하셨나이다. 임금은 하온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앞으로도 과인을 도와다오. 하지만 내가 모든 것을 책임질 필요는 없다. 과인이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하겠다. 너는 그저 과인이 놓친 것을 알려주면 된다. 명을 받들겠나이다. 그날 저녁 하온은 아버지와 함께 처소 마루에 앉아 있었습니다. 하오나, 이제 내 꿈이 이루어진 것 같구나. 아버지, 제 꿈은 그저 사람들을 돕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그 꿈을 이루고 있으니 감사할 따름입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13살 아이가 벌써 이렇게 의젓해졌다는 것이 신기했지요. 하오나, 아버지가 하나만 묻겠다. 너는 앞으로 무엇을 하고 싶으냐? 하오는 잠시 생각하다 대답했습니다. 사람들이 서로를 속이지 않는 세상을 만들고 싶습니다. 거짓이 아닌 진실이 통하는 세상, 그런 세상을 만드는데 제 능력을 쓰고 싶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꼭 껴안았습니다. 하늘에는 별이 총총히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 별빛 아래서 아버지와 아들은 오랫동안 앉아 있었지요. 옛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늘은 재능 있는 자를 헛되이 태어나게 하지 않는다. 하오는 비록 어린 나이였지만 하늘이 내린 재능으로 나라를 구했습니다. 간신을 물리치고 억울한 이들의 명예를 되찾아 주었지요. 여러분도 각자의 재능이 있을 것입니다. 그 재능을 올바르게 쓴다면 세상을 조금이나마 더 나은 곳으로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진실은 언젠가 드러나기 마련이고 정의는 결국 승리한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다음 영상을 빠르게 만나보시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그럼 더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모두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